자, 우리 빈칸 어떻게 풀지 딱 정리했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동일한 이론이 머릿속에 있어. 그럼 1교시 때 너가 먼저 풀고 뇌를 객관화시켜.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칠판에 띄우는 거하고 비교해. 그래서 뇌하고 뇌를 비교하는 거야. 이게 A야. B는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한다니까. 그래서는 자기의 단점을 찾을 수 없어. 비교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설계를 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내가 판서를 많이 하는 수업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수업으로 설계를 한 거야. 결국 시험장에서는 스스로 생각해서 푸는 거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거면 과정도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래서 이미 지식을 다 넣어줬어. 난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너희는 뭐야? 그걸 끄집어내는 연습만 하면 된다고. 어차피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만 갖고 갈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계한 건 잘 봐. 1교시 때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 그럼 2교시 때 수업은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자기 객관을 한 상태니까. 그리고 나면 뭐가 발견되겠어? 불일치가 발견되겠지. 선생님하고 나하고의 불일치. 이걸 갖다 집에서 집중학습. 그럼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어떻게? 선생님 저 불일치가 엄청 줄었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내가 누차 말하는 봐봐. 공부라는 건 지속성하고 적극성이야. 근데 B는 그 지속성과 적극성을 의지로 바라본다니까. 그래서 안 돼. 지속성하고 적극성은 의지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즐거움과 재미 때문이야. 그래서 선생님 저 불일치가 점점 줄어. 이 재미를 느끼라고. 그러면 지속성하고 적극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됐지? 칠판 안 들어갈게요. 9번. 자,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기로 했잖아. 자, 여기서 번쩍해야 돼. 다시 한번 보물찾기를 하는데 번쩍이면 무조건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유리 조각이나 은박지가 10번 중에 한두 번 걸려. 하지만 그래도 가는 거야. 그냥 습관처럼. 칠판. 요 세 개가 보였어야 돼. on the other hand가 보였어. 그러니까 뭐야? 앞뒤 대칭성이다. 이걸 잡았어야 돼. 그 다음에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지칭어가 받는 내용이 있겠구나까지 잡는 거야. 선생님 2번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해요? 우리가 좀 이따 하게 될 진도가 뭐야? 우리가 이 다음에 하게 될 진도가 요 순서 구간이잖아. 여기서 지칭어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향한 빌드업을 조금씩 해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also가 나왔네. 앞에 한 개 이상 언급이 있을 것까지 예상이 돼야 돼. 자, also가 중요하니까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자, 연세대 또한 합격했어요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기 위해서는 걔가 나한테 먼저 이런 카톡을 보냈어야 돼. 그래야 또한이란 단어를 쓸 수 있잖아. 이게 언어적인 약속이야. 이게 문장 삽입에서 특혜급이야. 문장 삽입은 뭐야? 자, 이 문장이 들어갈 자리 고르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앞에 뭐가 나와? 중앙대 합격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연세대로 바뀌는 지점에 들어가면 된다고 이게. 이해되지? 왜? 또한이란 단어 때문에 글을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잘 봐. 자, 승진을 하면 첫 번째 효과로서 권한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 효과로서 월급 또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잖아. 이게 우리가 익숙한 올소의 용법이야. 그지? 원칙적인 용법, 일반적인 용법.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용법을 쓰면 B도 맞아버린다고. 누차 말했잖아. A는 맞고 B는 틀려야 1등급 비율이 6%가 나온다고. 따라서 저걸 기억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 출제자는 이렇게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걸 내면 B도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예외적인 걸 내게 돼 있다고. 그럼 공부는 엄청 간단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게 있고 예외적인 게 있으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게 1학년 때 나오고 3학년 때는 예외적인 게 나오는 거지. 칠판.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끝내면 어려운 시험을 못 버티잖아. 자, 어떻게까지 들어가야 돼? 너무 자연스럽잖아.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승진을 하면 권한이 강해진다. 효과 1. 의무 또한 늘어난다. 효과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즉 뭔 말이야? 얘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면 되게 어색함을 느낀다고. also의 언어적인 약속은 앞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다가 아니라고. 기억해야 된다고. 됐지? 이걸로 함정을 판 문제가 9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됐지? 갑니다.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뭐야? 그냥 약속한 대로 해. 제발 순발력 이런 건 쓰지도 말고 그냥 뭐야?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풀어라고. 아무리 강조를 내가 해도 너희는 기계처럼 못 푼다니까. 너희는 어차피 시험장 가면 다시 해석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기계처럼 풀겠다 해야지 요 두 개가 5대5의 비율에 걸린다고. 칠판 갈게요. 자, 패러닥스라는 단어의 동감치고 별표 특혜급 단어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선택지에서 특혜급으로 나옵니다. 자, 패러닥스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려봐 머릿속으로. 항상 말했잖아. 듣는 게 아니고 뭐야? 생각하고 비교하고 생각하고 비교하는 거야. 자, 패러닥스를 내가 중요하다 했어. 그럼 머릿속에 패러닥스에 대한 지식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지금. 떠올려봐. 근데 내가 말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럼 뭐야? 그냥 힘 빼고 가면 되잖아. 근데 내가 그걸 몰랐네? 그럼 뭐야? 엄청 중요한 지식이 되겠지. 칠판.
자, 패러닥스라는 게 뭐야? 역설적이냐는 뜻이야. 그 사람은 역설적이다. 즉,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낯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 뭔가 모순적이잖아. 자, 급할수록 천천히. 되게 모순적이잖아. 급하면 서둘러야 되잖아. 즉,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결합되는 형태를 모순적, 역설적 이렇게 부른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이 느낌을. 좀 이따 한 번 더 나와. 칠판. 그럼 생각해봐. 글이라는 건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야. 그러면 첫 문장에서 얘가 나왔다는 건 뭐야? 이 글은 역접 대조,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결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예상을 해야 돼. 이게 관역의 한 가운데를 맞는 거야. 자, 그게 안 된 애들은 뭘로 맞추는 거야? 대칭성을. 패러닥스로 못 맞추고 이걸로 맞추는 거지. 선생님, on the one hand. 한 손에는 무엇을? on the other hand. 다른 손에는 무엇을?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칭성을 잡으면 관역이 약간 바깥쪽이 된다고. 됐지? 칠판. 여기 앞에 핸들을 썼으니까 여기 뺀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on the other hand야. 세상 유명한 대조 연결사지. 칠판. 자, 그러면 패러닥스의 의미에서 관점에서 보든 on the other hand의 관점에서 보든 대칭성이 나와야 되잖아. 칠판. 자, 앞에는 뭐가 나왔어? AI의 analyze, 분석 능력이 대단하대. 그러니까 AI는 뭐야? 사람 같으면 한 달 걸릴 걸 걔는 뭐야? 3분이면 분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잖아. 분석에 대한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자, 긍정적 가치 판단을 때렸어. 근데 봐봐. 여기서 on the other hand를 못 잡은 애들은 어떻게? also가 나왔으니까 또 플러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이게 함정이었다고, 실질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걸릴 필요가 없지. 이미 on the other hand하고 패러닥스를 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결합을 이미 예상한 상태라고. 됐지? 자, 우리는 빈칸에 대한 목표를 잡는 걸 엄청 중시하잖아. 자,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 AI란 소재에 대해서 긍정평가, 부정평가? 부정평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딱 잡혀야 된다고. 왜 가능해? on the other hand하고 패러닥스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칠판. 자, 그럼 목표를 잡았어. 목표를. 자, 낚싯대를 2개 던지기로 했잖아. 빈칸에 대한 목표를 잡거나 주제를 잡거나 둘 중에 하나를 잡아. 그리고 나서 걸리면 무조건 재진수를 이렇게 풀기로 했잖아. 그냥 공식이라니까, 영어는. 칠판. 자, 그럼 주제는 뭐야? AI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럼 나는 이 내용을 찾으면 돼. 단 찾고 나면 무조건 뭐다? 재진수를 이렇게 걸리게 돼 있다고. 이게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라니까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 객관식은. 칠판. 자, 그러면 아주 기계처럼 풀어볼게. 다시 한번 봐. 자, 나의 목표는 AI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찾으면 돼. 이게 목표야. 근데 이 목표는 뭐하고 똑같다? 주제 시그널하고 똑같다 했잖아. 이 목표는 어디에 나온다? 주제 지점에 나온다고. 그럼 나는 항상 낚싯대를 2개를 던지는 거야. 나의 목표, 그 다음에 뭐야? 주제 시그널. 이 2개만 생각하고 쭉 가는 거야. 제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안쳐가지 말고 가족하고 친구만 안쳐가는 거잖아. 요 2개만 안쳐가고 가는 거라니까, 그냥. 쑥 전진하면 어디서 번쩍이야? 시밀러리에서 번쩍해야 된다고. 자, 근데 이게 왜 번쩍이야? 억지 쓰는 게 아니잖아. 칠판. 이미 너그 머릿속에 지식이 다 있다니까. 칠판. 얘를 보는 순간 봐봐. 1교시 때 풀었잖아. 13강에 9번을 풀었어. 자, 얘를 만나는 순간 뭐가 돼야 돼? A는 와, 기쁘다. 와, 복습을 하니까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나는 복습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습관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봤다라는 건 엄청 큰 의미야. 이걸 봤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얘가 복습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즐거움이 더 커질게 내가 수업을 설계를 한 거라고. 복습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속성하고 적극성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다? 즐거움과 재미야. 의지가 아니라니까. 나도 의지 박약이야.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의지 박약이라니까. 그걸 인정해버리면 편해. 칠판. 자, 이걸 보는 순간 13강 9번에서 얘를 만났어. 근데 뭐야? 선생님, 저 7강 4번에서 만난 기억이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그때 어떻게 풀었어? 이 글의 주제는 자, 단순하게 관찰만 하는 게 아니다. 단순하게 관찰만 하는 게 아니다. 단순하게 관찰만 하는 게 이걸로 답을 골랐다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때 7강의 4번에서 단순하게 7강의 4번만 맞겠다는 목표였으면 이 빨간색 밑줄, 파란색 밑줄, 초록색 밑줄로 풀었을 거라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야? 이걸 맞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걸 다시 만나는 게 목표라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로 풀었어? 이걸로 풀었다고. 왜? 기출코드 8번에서 정리해줬잖아. 기출코드 8번에서 이렇게 정리를 다 해줬다고 내가. 얘들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자, 앞에 주제, 그 다음 앞에는 예시 1, 뒤에는 예시 2. 근데 이걸 7강의 3번만 본 게 아니고 3강의 4번에서도 봤어. 자,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단지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된 거지. 했던 거잖아. 근데 이때도 우리는 뭐야? 빨간 밑줄, 파란 밑줄, 초록 밑줄로 안 보고 뭐야? 시밀러리로 푼 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력을 해야 돼. 고생은 해야 돼. 단 그 노력이
어디를 바라보냐는 엄청 중요한 거야. 제발 열심히가 아니고 좋은 방식으로,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명심해야 돼. 지식과 방식이 만나야 돼.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던 거야. 시밀러리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예시1, 그 앞에는 주제, 그 뒤에는 예시2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됐지? 기출코드 10개밖에 안 되잖아. 그걸 못 해냐? 구구단보다 쉽잖아. 10개만 하면 된다니까. 그 중에서 8번째. 칠판. 자, 그러면 시밀러리가 나왔으니까 언어적인 약속에 의하면 앞에는 예시1, 그 앞에는 주제, 뒤에는 예시2잖아. 그럼 우리 예상대로 뭐야? 빈칸은 결국은 주제에 뚫렸구나. 이것까지 맞출 수 있잖아. 그렇잖아. 여기가 빈칸이잖아. 빨간색이 빈칸이잖아. 근데 시밀러리의 관점에서 보면 저기는 뭐야? 주제문이잖아. 그럼 빈칸에 대한 목표는 주제하고 똑같다. 이게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기출코드 8번에서 배웠잖아.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은 같은 주제를 말한다. 이렇게 했잖아. 이해되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빈칸에 대한 목표 또는 주제를 찾으면 돼. 두 개는 똑같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야? AI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이잖아. 잘 봐봐. 그러면 이 파란색을 읽을 때 이게 A하고 B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달라. B 같은 애들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파란색을 바라볼 때 이펙티브를 바라봐. 그래서 AI는 긍정인가? 이렇게 바라본다고. 왜? 이펙티브란 단어를 아니까. 근데 저질인 거지. 생각해봐. 얘는 굉장히 효율적이야. 그럼 플러스잖아. 얘는 참 얘가 효율적이야. 그럼 플러스잖아. 근데 얘는 사람을 이용해 먹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잖아. 자, 이 단어를 봐야지. 익스플로잇이 두 번째 뜻이 마이너스라고. 동남아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다. 소년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다. 이런 느낌이라고. 얘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얘는 뜻이 두 개인데 어떻게 2번으로 읽어요? 아니, 내 목표가 뭐야? 부정적 가치 판단을 찾고 있으니까 그렇게 읽는 거지. 그만큼 목표가 중요하다고. 뭔지 알겠지? 제발 이걸 명심해야 돼. 말했잖아. 난 진짜 항상 관심을 갖는 게 그거야. 엄청나게 노력해서 1등급 받는 애들은 관심도 없다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야, 쟤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항상 1등급일까? 성실함은 자랑이 아니야. 효율적인 방법이 전제가 돼야 돼. 칠판. 자, 그럼 이걸 몰랐다고 100번 양보해 볼게. 선생님, 저는 이 단어의 두 가지 뜻을 몰랐네요. 인정. 하지만 쫄 필요가 없지. 왜? 우리는 시밀러니까 뭐야? 하나가 더 있잖아. 힌트가 아직은. 자, 그럼 뭘로 풀면 돼? 초록색으로 풀면 되잖아. 왜? 시밀러의 언어적인 약속 뭐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럼 뒤에를 읽으면 돼. 뭐의 관점에서? AI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의 관점에서 읽으면 되잖아. 칠판. 읽어볼게. AI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올 걸 예상하고 읽어. 근데 읽으려고 했더니 대박인 게 뭐야? 주제 시그널이 하나 더 보여. 왜 했잖아, 칠판. 기출코드 6번에서 했잖아. But however, yes, still, even so, portrait,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despite, in spite. 얘들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역접 대조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준다. 왜 했잖아. 그냥 언어적인 약속이라니까. 그냥 중요한 정보를 왜? 그리고 걔를 만나면 이게 다야. 자, even if를 만나서 어떻게 하겠어?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으면 되잖아. 칠판. 자, 그러면 빨간색 말고 파란색을 세게 읽으면 되잖아. 그럼 이 파란색은 뭐야? similarly에도 걸리고 even if에도 걸리고 200%짜리라고. 그럼 쟤는 무조건 뭐야? 중요한 내용이야. 언어적인 약속상. 그럼 쟤를 세게 읽어. 뭐의 관점에서? AI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의 관점에서. 그치? 칠판. 그럼 어떻게 보여? 파란색을 읽어. 뭐의 관점? 그러니까 제발 파란색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 파란색을 중요 정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그냥 해석이 아니고. 그러면 AI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어야 돼. 그럼 뭐야? 바이어스, 편견을 확대하는 거야. 편견을.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AI라는 건 편견을 확대한다. 그럼 나는 이 초록색이 보여. 왜? 나의 목표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여기서 이 바이어스란 단어가 보여야지. 편견, 왜곡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칠판. 자, 그럼 이제 다 찾았잖아. AI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는 나의 목표면서 동시에 similarly하고 even if에 걸리는 주제 시그널을 봤잖아. 그럼 이제 뭐밖에 없겠어? 마지막으로 재진술을 통해 가지고 B를 갖다가 걸러내는 작업이 있을 거라고. 됐지? 자, 재진술. 편견을 확대한다. 편견을 확대한다. 조작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받아내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편견, 조작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지. 됐죠? 그냥 그대로 걸면 된다니까.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제발. 칠판 봐.
자, 이게 지금 관역의 한가운데 맞는 애들의 특징이야. 이걸로 풀면 뭐야? 관역의 바깥쪽에 맞은 애라는 거지. 자, 우리 다 외웠잖아. So, thus,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s why, so that, in turn. 인과 연결사를 갖다 왜 써? 왜? 인과 연결사는 뒤에 무조건 중요한 정보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외웠잖아. 그럼 얘가 나왔네? 그럼 얘는 뭐야? 뒤에 주제를 달고 다닌다고 했잖아, 우리가. 언어적인 약속이지, 단. 봐. 인과 연결사는 앞뒤가 같은 맥락 속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잖아.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도 플러스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자, 그럼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우린 여기서 뭘 봤어? AI라는 게 편견을 갖다 확대한다 했잖아. 그럼 같은 맥락으로 와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B 같은 애들이 눈으로 반복을 느끼면 안 되잖아. 따라서 뭐야? 바이어스를 주면 안 된다고. 또 뭘 걸어야 돼? 재진술. 하나, 둘, 셋. 디스톨트가 뭐야? 왜곡하다 이런 거잖아. 그럼 편견, 왜곡 이렇게 걸리는 거지. 됐죠? 칠판. 잘 봐. 어떻게 복습을 하는 게 올바른 복습인지 이해를 해야 돼. 잘 봐. 자, 결국 이렇게 되겠지? 아, AI는 편견을 만들고 왜곡을 만들고 조작을 만든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결국은. 이렇게 풀면 뭐야? B야. 우리가 수능날 편견, 왜곡, 조작이란 단어를 다시 만나겠냐 정답의 근거로 그럴 일은 없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건 뭐야? 나의 모든 노력이 수능날 시험지에서 다시 만나야 돼. 그럼 우리가 수능날 시험지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건 뭐야? Similarly, even if, as a result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풀었어야 돼? 아, 선생님 저는 바이어스를 similarly하고 even if 때문에 세게 읽었어요. 디스톨트는 as a result 때문에 세게 읽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수능날 다시 만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노란색 세 단어를 만나면 오늘 9번을 갖다가 맞는 거야. 하지만 주황색 3개를 기준으로 복습을 하면 수능날 다시 만나는 거라고. 잘 생각해 봐야 돼, 방향을. 됐지? 그리고 무조건 재진술. 자, 인과연결사 이런 건 외우면 좋겠잖아. 근데 이것도 판사하는 게 귀찮을 거니까 그냥 내가 그 기출코드 2.0에다 다 다시 넣어줬다고. 2번 뒤에 붙여놨어. 인과연결사는 뒤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너희들이 판사하기 귀찮을까 많이 써놨다고. 됐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 돼. 됐지? So, thus,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s why, so that, in turn. 그냥 외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걔를 갖다 만나는 순간 이게 다라니까.